이번에 김혜경 씨 법인카드 논란에 대해서 폭로했던 제보자가 배모 씨와 경기도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죠. 일단 지금 손해배상 대상에 김혜경 씨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배모 씨랑 경기도청 이렇게 두 군데가 들어갔고요. 손해배상 금액만 하더라도 1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송을 통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배모 씨가 이 지금 제보자한테 자벨 같은 거를 좀 시켰다, 무슨 처방전이 됐거나 음식을 나르거나 이 정도를 시켰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배모 씨가 김혜경 씨나 이재명을 위해서만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시켰더라고요. 자기가 이용할 호텔 예약을 A씨한테 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침에 끼워달라고 요구까지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속옷 빨래까지도 제보자한테 시켰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속옷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본 적이 없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도 평생 보기 싫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하는 것도 좀 끔찍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공무원으로서 내가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지사의 속옷을 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심지어 그거를 내가 빨래까지 했다. 이때 느끼는 어떤 모멸감이나 수치스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애당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그냥 세탁소 같은 거에 맡기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왜 이분한테 빨래를 시키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보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꽤나 지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트라우마 같은 거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도 불가능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분의 트라우마가 꽤나 심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공포감까지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이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재판부한테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배모 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제보자는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헤드셋으로 제보자의 답변을 청취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제보자가 배모 씨에 대해 가지고 그냥 배신감을 느꼈다, 얼굴도 보기 싫다 이 정도 수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나 정말 처절할 정도로 비공개를 지켜달라라고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제보자가 일종의 좀 위협감과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제보자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의 두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이랑 관련된 사람 몇 사람이나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까? 5사람이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4사람은 심지어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극단 선택을 했던 전영수 씨,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비서실장 해왔던 전영수 씨 같은 경우는 집에다가 그 복도 현관을 볼 수 있는 뭐까지 설치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CCTV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백종선 씨인데 이게 말이 수행비서인지 제가 보기에는 수행조폭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괜히 제가 지금 백종선 씨를 수행비서가 아니라 수행조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백종선 씨랑 이덕수 시의원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덕수 시의원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김혜경 씨의 관용차 문제 그리고 배모 씨 어떤 사적인 사용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작부터 진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사람이 이덕수 시의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측한테는 뭐인 거예요? 눈엣 가시 중에서도 눈엣 가시인 거죠. 몇 번이나 이덕수 시의원이 본회의 동안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백종선이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이덕수 의원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백종선이가 자기한테 이덕수 당신 말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그냥 탔는데 갑자기 백종선이가 자기를 쫓아와가지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들이밀고 뭐 하겠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제가 진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백종선이가 했던 얘기가 당신 말 조심해. 너 죽는다. 누나를 어떻게 해버린다? 네가 시장 친구냐? 개 땡땡땡 죽는다. 이런 식의 폭언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도 당시 기록을 보니까 이재명이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백종선의 언행을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남시장에부터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보여왔던 패턴인 거예요. 자기 입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입도 뭐 지가 더럽히긴 하네요. 뭐 이런 거에서 뭐 쌤쌤이라고 봐야 되나? 지도 지 입을 더럽히는 것이고 지를 대신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인간들 또한 마찬가지로 입을 더럽히고 뭐 입만 더럽혔겠습니까? 뭐 행동도 뭐 그냥 이런 식의 그냥 한마디로 양으로 시작하는 그런 지금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인간을 뭐 이재성과 관련된 뭐 문제가 됐거나 뭐 이런 지금 숱한 문제가 있는 인간을 나중에 이재명이가 또 쓰고 자기 지근거리에 둔다라는 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백종선이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 등장하게 되냐? 윤영찬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백종선이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윤영찬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친명계, 이 개딸들이 살고 있는 이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원수 중에 원수가 바로 윤영찬입니다. 왜냐? 윤영찬이 이 대장동과 관련된 거를 정양회계사의 녹취록을 검찰 쪽에게 넘겨줬다라고 개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 바로 윤영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에는 천적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윤영찬이가 지금까지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박인 게 뭐냐? 윤영찬의 페이스북 글에다가 백종선이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서울대 출신이 그러면 안 된다. 가오 빠지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고개 빳빳이 드는 정치하지 마세요. 나중에 동그라미 됩니다. 크크크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 동그라미가 뭔지는 제 입으로 저는 더럽히기 싫으니까 저는 백종선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언제 쓴 겁니까? 백종선이가 누구를 상대로 쓴 거예요? 윤영찬 국회의원을 상대로 쓴 겁니다. 심지어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지금 글을 써놓은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지금 이게 윤영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원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요게 이제 이재명이가 개항을 해 당선되고 난 뒤에 올렸던 글이죠. 그랬더니만 백종선이가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습니까? 안 되겠다 곧 한 대 맞자 조심히 다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댓글로 달아나온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단 댓글이요? 국회의원을 상대로 단 댓글입니다. 언제 달았던 거예요? 이재명이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인천 개항을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저런 댓글을 써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백종선이가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렇게 대놓고 협박성 멘트를 적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뒤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백종선이가 저렇게나 설치고 댕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뒤에 있으니까 저렇게 설치고 댕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이었으면 모르겠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한 번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뭐 어쨌거나 한 번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상대로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렇게 대놓고 협박성 멘트를 남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는 지난번에 시의원 이덕수 시의원을 그랬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재명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 소름이 끼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람이나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일인 것이고 앞으로 이재명 전에는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고 앞으로도 이재명 후로도 영원히 우리가 들어볼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 주변에 뭐 자기 범죄와 관련된 핵심적인 인물들이 네 사람이나 극단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하우스 오브 카든가 그런 뭐 미드 같은 데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지.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 뭐 조폭과 관련된 얘기가 됐거나 아들과 관련된 문제가 됐거나 그리고 뭐 아내와 관련된 문제가 됐거나 종교와 관련된 문제가 됐거나 무슨 뭐 비리 혐의가 됐거나 뭐 얘기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얘기 나오는데 뭐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 가지고 야 저거는 뭐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제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재명도 뭐 인간이 아니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애정만큼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요즘 보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 기억나시죠? 무슨 뭐 흑주술이다 뭐다 생쇼를 다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돌덩이에 적혀있는 글이 뭐였습니까? 글자가 뭐였습니까? 살이라고 하는 글자가 아니라 기라고 하는 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막 생명을 뺏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뭐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거나 뭐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의식행위 같은 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소름이 끼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어떤 얘기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했는지까지도 밝혀졌습니다. 고려청자를 연구하고 있는 이모 씨라고 하는데 뭐 고려청자를 연구하시는 분이 왜 도대체 막 돌덩이를 묻고 고려청자를 하니까 뭐 그런 건가요? 뭐 어쨌거나 뭐 그런가 싶었더니만 고려청자뿐만 아니라 풍수지리 뭐 이런 거에 또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이모 씨라고 하는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재명이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난 뒤에 인천 기항을 보궐선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대요. 문중 지인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자기랑 문중 인사 해가지고 4명 가까이가 지방선거 3일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산에 도착을 했고 날생, 밝을 명, 기운기 이런 한자를 새겨가지고 봉분 가장자리에다가 묻었다. 엔드 오브 스토리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든지 그러니까 자작극이었던 거예요. 이재명이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거를 마치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무속과 연관이 되어 있는 흑주술이다 뭐다 라고 했던 게 자작극이라는 게 다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 기사인데요. 요거는 지금 3월 13일 그러니까 요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노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부부가 하는 얘기가 지난 10일에도 묘소를 다녀갔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2사람 정도가 다녀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3월 10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 전, 그러니까 2월 중순이죠. 그때도 이재명의 지지자인 친구 A씨가 스님과 같이 묘소를 찾아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2월 21일에 그 지지자랑 스님이 이재명의 부모 묘소로 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묘소의 상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좋은 뜻으로 돌을 묻었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돌아갔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러니까 충분히 이재명 쪽에서는 언제부터 이재명의 부모님의 산소가 저렇게 훼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2월 중순부터 전영수 씨가 극단 선택을 하기 20여일 전부터 이미 이재명 부모의 산소가 그렇게 훼손이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닷새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재명 지지자 A씨가 민주당 관계자 4명과 함께 다시 묘소를 찾았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가족들이 묘소에 돌을 묻은 사실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당에 알렸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증언이 나온 상태입니다. 2월 중순 그 날짜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2월 26일 정도가 되겠죠. 21일부터 닷새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25일이나 26일 요때쯤에 A씨 개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마 남자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개딸이라고 할 수 있는 A씨가 당에 알렸다라는 겁니다. 왜? 민주당 관계자랑 같이 갔으니까 알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것이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주당 관계자도 직접 2월 25일 6일쯤에 가가지고 이재명 부모의 산소가 훼손돼 있다라는 사실, 돌이 묻혀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2월 중순이나 2월 말 사이에 부모님의 산소가 훼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이가 보고를 받았을 텐데 왜 도대체 이재명은 그로부터 20여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페이스북에서 그때 당시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것일까요?
누가 보든지 간에 뭐겠습니까? 그쵸. 처음에 보고를 받았으니 야, 그 뭐 돌덩이 그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야 그냥 뽑아버려 라고 얘기하고 뭐 말지 않았겠습니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대수로운 일이 된 겁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전영수 씨의 극단 선택이 있었고 그 유서에 이재명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았던 돌덩이가 대수로운 돌덩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진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의 자작극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 문중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뭐 개딸 때문인 것인지 뭐가 됐든지 간에 자작극이었다라는 게 다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의 반응이 뭡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선처를 바란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뭐 다중인격자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돌이 그냥 발견된 거 그거를 가지고 이미 지가 20일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제서야 알게 된 사람처럼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막 돌을 묻을 수가 있냐, 살아있는 내가 뭐 효도도 똑바로 못했는데 저렇게 지금 뭐 무덤에 묻어있는 부모님한테도 내가 효도를 못하고 있구나 생 난리를 치면서 온갖 경찰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수사를 벌였던 거 그게 지금 이재명 때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선처를 바란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재차 그러면서 부모님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 부모님 산소에 구멍이 저렇게 뚫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게 뭐였습니까? 가족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꽂은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재명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다른 사람이 지금 구멍을 뚫은 것도 아닙니다. 구멍을 지금 판 것도 아니에요.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꽂기 위해서 구멍을 지금 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흑주술이다 뭐다 뭐 이딴 소리를 하지 않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무슨 뭐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지금 얘기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느낍니다. 이재명이는 권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족이 됐거나 부모까지도 정치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제가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름 끼치는 얘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월 10일이 언제였습니까? 이재명이가 전영수 씨에 대한 조문을 가겠다라고 생쇼를 했던 날짜가 3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날이 또 언제였습니까? 이재명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사과동사라는 노부부의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난 10일 그러니까 이재명 어머니의 기일날 그리고 전영수 씨의 조문하겠다라고 하는 그날 묘소를 다녀갔던 두 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저 두 명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혹시 민주당 쪽에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은 아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때 묘지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 두 사람이 확인하고 난 뒤에 이재명이한테 그거를 알려주고 이거를 통해서 전현수 씨와 관련된 논란을 내가 뒤집어야 되겠다. 무속과 흑주술과 관련된 프레임을 통해서 뒤집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은 아닐까요? 어머니의 기일날